네,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개 종목이 상한가를 내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470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220여 개 종목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가 금호석유입니다. 닷새 만에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좀 많이 랭크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한화케미칼의 주가 4.5% 강세권이고요. 롯데케미칼이 무려 7거래 만에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무림 PMP에서의 3% 넘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STX 페노시아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탄력 받습니다. 3.4%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허연이 오늘 화학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오네요. 네, 일단 화학주는 올해 들어서 게임주랑 화학주가 좀 가장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게임주는 제자리 찾아갔고요. 이제 화학주는 아직도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이제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우려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마진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단가들 보면 4월 중순 정도나 돼야 좋아질 것이라는 시황이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가 매수가 오늘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일부 업체들은 그 중국 선택에 대한 그 부도 리스크 관련해서 좀 반사 이익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따가 10시 45분에 이제 중국 지표 나오는데 항상 보면 중국 지표 발표 있는 날은 기관이 아침부터 이 화학주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상치를 보고 그냥 배팅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탄력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시세는 납니다. 어쨌든 금호석이라든지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상당히 좋은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위원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도 4월 정도는 돼야 이제 바닥권을 좀 화학주가 정유화학주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강은 대리님은 화학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롯데케미칼, 금호석 이런 정도 보면은 주가가 올해 상반기 고점 찍고 떨어질 때부터 개인들이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동안 조금 지겹게 들고 있었던 이제 손절을 못했던 일부 개인들이 손절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과정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운 좋게 저점을 잡으셔서 이제 현재 차익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21선 정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오늘 강세 보이는 화학주 중에서는 하나케미칼이 그래도 수급이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다른 화학주보다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어떤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굳이 화학주를 매수하신다면은 다른 이제 어떤 순수 석유화학 쪽보다는 하나케미칼 같은 이제 다른 쪽도 같이 업황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또 선택 파산에 따른 좀 반사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탑픽 종목으로 한화케미칼 이강은 대리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CNK 인터가 장 초반부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YG원과 그리고 컴투스가 4% 넘는 강세. 좀 IT 부품주 가운데서는 인탑스가 오늘 좀 탄력 받고 있습니다. 3% 넘는 강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허연님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에서 좀 반등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흐름 어떻게 좀 점검하세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 날 고점 39,000원에서 어제 저점이 39,900원이었네요. 거의 한 20-30% 급락이 나왔는데 20%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대로 이제 반발매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은 최근 이제 유행이 단기간에 스트레이트로 한 15% 빠지면 반드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중에 YG 엔터가 들어와 있는데 엊그저께부터 자산운용 사이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브레인 자산운용에서 SM을 작년 12월 달부터 샀다 이렇게 공시를 한 6% 이제 공시 냈었죠. 아마 이제 급락 나오니까 그 박 대표가 매수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였었는지 아니면 아주 길게 들어가려고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가로 봤을 때는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관련 운영사 쪽에서 좀 길게 보는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엔터주가 괜찮고 지금 YG원이 3위로 상승률 3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강훈 대리님 오늘 뭐 게임주나 IT 부품 쪽에서도 반등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서 좀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세요? 현재 뭐 상위권에 인터스가 꼽히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들 주가 흐름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모베이스라든지 KH바텍, 운전을 한다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2월 말쯤에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지금 뭐 21선 깨면서 약간 하락 내지 행보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개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러한 개인들 매물들 소외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이나 주가가 좀 조정이 더 심해진다면 지금 이 121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 정도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스마트폰 쪽에서의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신규 매수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개인 매물도 좀 소화되면서 어떤 장기 이평선과의 좀 이격을 좀 조절했을 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해 종목에 올랐던 종목이 YG 엔터가 아니라 YG1이었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12,000원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RNL바이오가 오늘 다시 급락권입니다. 11%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늘 통신주가 약합니다. LG유플러스가 랭크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과 남양유업 그리고 종근당 같은 종목들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뭐 증권주 가운데 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좀 특징 어떻게 파악해 볼까요? 네, 지금 시세판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종목을 잘못 봤는데 일단 그 RNL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먼저 보시면 그 상당히 좀 그 수급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몰려있다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오늘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판이 또 사라졌는데 좀 보시면 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서 증권주 내에서는 가장 안 좋거든요. 지금 보면 한 3일 정도 계속 그 특히 외국인 쪽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시황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업부 쪽에서 어떤 뭐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추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근당은 이제 워낙에 올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주는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단순한 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RNL바이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감사 의견 비적절성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이 22일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오후 6시까지 답변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 종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훈 대리님도 종목 봐주실까요?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금일도 이제 하락 상위 종목이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른 대형 증권사들 주가들에 비해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이제 좀 홀로 약세를 좀 부추기는 것 같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주들이 뭐 해외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신약 이런 것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컨셉이 좀 다릅니다. 어떤 다른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취할 때 오히려 이제 제네릭 쪽이라고 하죠. 제네릭 쪽에서의 마케팅을 좀 강화하면서 약간 반사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수혜는 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작년에 약가이나 될 때도 어떤 그 실적 하락폭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다른 대형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주가 수익률이 지금 양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충분히 21선 이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21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서치를 하고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밀리고 있는 종목 1위부터 5위권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1위가 안내부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3% 넘는 하락권이고요. 어제 신고가를 냈던 슈프림마가 오늘 차익 매물 받습니다. 그래서 젠백스와 아트라스 BX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낙폭 크지가 않습니다. 1% 정도의 하락 흐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뭐 고점 나왔던 종목들 뭐 바이오주 쪽에서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종목들 흐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안랩 같은 경우는 이스트푸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장 막판에 2시 한 3, 40분 들어가면서 갑자기 급등했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프리마는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갤럭시 그 모멘텀 받고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내외비로에서 오늘 보안 관련주가 다시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해킹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강 대리님, 이 중에서 좀 매매할 만한 종목 보이시는 거 있으신가요?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W도 얼마 전에 발행 소식이 나왔었는데 또 어제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공모나 이런 절차를 해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 이후에 다시 낙폭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뭐 일시적으로 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보안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인체를 인식하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가 HNH를 인수하면서 HNH의 주가는 뭐 상한가를 4일 연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젠백스의 주가 1% 정도 하락으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시장의 특징주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